안녕하세요. 브랜든입니다. 지금 미국 투자 커뮤니티에서는 국채 금리가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내려갈 거라고 그런 사람들 이유는 거의 다 이렇게 가죠. 경제는 나빠지고 있고 지금 국채 금리가 벌써 높은데 더 올라가면은 경제는 큰일이 날 수 있고 페드는 금리를 그만 올리고 곧 내릴 거다. 최근 나온 데이터를 보면 이 논문을 뒷받침합니다. 한 달 전만 해도 11월 달에 페드가 금리를 올릴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했는데 지금은 73%가 11월 달에 금리를 안 올릴 거라고 생각하니 오늘의 금리율이 제일 높은 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오늘의 주요 이야기는 왜 어느 투자자들은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경기 침체가 오면 왜 미국 금리 위기 때보다 경제는 훨씬 더 나빠질 거라고 그러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씨는 미국에서 제일 큰 은행 JP 모건 CEO죠. 제이미 다이먼은 은행계에서 가장 존경받은 인물이니까 그가 페드는 금리를 7%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CNBC 방송국 아나운서 릭 산텔리 씨가 미국 10년 국채가 7년 안에 13%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래서 투자 커뮤니티에 말이 많았습니다.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10년 금리가 13% 넘었을 때는 1984년 7월 30일에 13.05%였고 그 당시에 제일 높았을 때가 1981년 9월 말에 15.84%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때 이자가 되게 높은 시기였는데 1979년에 10% 넘고 1985년까지 10% 이하로 안 떨어졌으니 높은 기간도 되게 길었죠. 왜 어느 투자자들은 제이미 다이먼이랑 릭 산텔리 같이 미국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그러는 이유는 미국의 높은 지출 때문으로 시작하고 심한 유동성 위기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가 부채가 처음으로 33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올해 7월 5일까지 미국은 세금이랑 수수료로 3조 9,700억을 벌었고 5조 5천억을 썼습니다. 계산해보면 미국은 하루에 190억 달러를 쓰는 겁니다. 연당으로 보면 1년에 2조 달러를 버는 것보다 더 쓰는 거고 그게 작년보다 2배로 높은 겁니다. 지금 미국 국가 부채는 굉장한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연당 한국 총 GDP보다 더 큰 액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차트는 전 영상에 보여드렸죠. 일본, 중국, 사우디는 미국 국채를 다 팔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 국채를 사주는 나라들은 안 사고 있고 오히려 팔고 있고 거기에다가 미국은 연당 2조 달러 국채를 더 만들어내니 이 많은 국채를 누가 사냐고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페드가 금리를 올려서 채권 금리도 올라가고 있지만 너무 크게 늘어나는 미국 지출도 금리 인상 압력을 가해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달에 실리콘밸리 뱅크 SVB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망한 은행이 된 거 생각나시죠? Rising interest rates are good for banks until they aren't. That's what we're seeing with the collapse of Silicon Valley Bank and sell-off in other bank stocks. Here's the backdrop. Higher rates increase the profitability of a bank's main business, which is to pay lower rates on deposits than they charge for extending loans. But when the Federal Reserve plows ahead with nonstop interest rate increases, like it's done over the past year, problems start cropping up quickly. Silicon Valley Bank got hit with a 1-2 punch. Number one, its customers, a lot of startups, were burning through more cash because it got harder for them to get funding. VC firms are no longer throwing their money around. And when your customers need cash, you need to have enough on hand. Banks usually park a big chunk of their money in super safe investments like treasuries and other securities. So, number two, SVB was forced to sell those investments to raise cash to meet all the withdrawals. The Fed's rate hikes have pushed bond prices lower, which meant SVB sold its securities at a loss. The total loss? $1.8 billion.
When SVB announced the loss, other startups got scared and started pulling their money out. It was an old-fashioned run on the bank. 미국에는 채권 금리가 계속 올라가서 지금 은행 투자 미실한 손실이 한 6천억 대입니다. 금리율이 올라갈수록 이것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SVB가 붕괴됐을 때 10년 국채 금리율은 한 4.2%였는데 지금은 4.7%이고 30년 국채 금리는 한 4.1%에서 4.9%로 올라갔으니 소규모 은행 위험성은 더 높죠. 미국에는 은행이 4,500개 넘게 있는데 SVB 붕괴 이후 소규모 은행에서 예금이 기록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니 소규모 은행 유동성이 더 심각해지죠. 그러면 은행들은 손실로 채권을 팔아야 되고 팔면 국채 공급이 늘어나니까 금리도 더 올라가서 상황은 서로 겹쳐 더 나쁘게 쌓이니까 은행들이 더 많이 파산되는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왜 더 망하는 은행이 없을까요? 페드 때문이죠. SVB 붕괴 다음에 페드가 Bank Term Funding Program, 짧게 BTFP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소규모 은행들을 살리고 국채 금리 너무 높게 오르지 않게 막았습니다. BTFP가 뭐냐 하면 페드가 가격이 떨어진 은행들이 산 채권을 현재 판매 가격이 아니고 산 가격으로 쳐줘서 돈을 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채권 가격이 40% 떨어져 있어도 100% 가격으로 페드한테 빌릴 수 있으니 사람들이 BTFP를 뒷문 QE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필요한 은행들은 채권을 손해보고 안 팔아도 되고 페드한테 채권 가치보다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으니 아직은 소규모 은행들이 파산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국채도 손실로 안 팔아도 되니 요즘 살 사람도 적어가고 있는데 국채 공급도 안 늘어나죠. 페드가 BTFP를 시작했을 때 250억 달러를 준비했다고 그랬는데 벌써 빌려준 돈은 1,076억 달러 넘었고 그리고 BTFP는 내년 3월 11일에 끝난다고 그랬는데 페드가 진짜 끝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 미국 국채 금리 많이 올라갔기만 올라갔죠. 금요일에 30년이 5% 잠깐 넘었었습니다. 5%는 높긴 높지만 13%는 아니고 BTFP 때문에 은행들이 국채를 안 팔아도 된다고 그래도 전보다 사는 사람들이 없는데 유동성이 어디 있길래 미국 국채를 사는 걸까요? 금리가 많이 올라갈 거라 그런 사람들은 Reverse Purchase Agreement, 짧게 Reverse Repo를 보고 있습니다. Reverse Repo는 쉽게 말해서 은행들 사이에 짧은 기간 동안 돈을 빌리는 건데요. 몇 년 전부터 페드가 유동성 때문에 큰 은행들 및 투자회사랑 Reverse Repo를 시작했습니다. 소규모 은행들한테는 예금이 줄고 있었지만 그 예금이 큰 은행들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큰 은행들은 최가 현금을 Reverse Repo로 통해 페드한테 맡겼는데요. 지금 맡긴 액수가 1조 2,830억 달러이고요. 한때 2022년 12월 30일 때는 2조 5,530억 달러였습니다. 페드는 은행들한테 받은 돈 현재 5.3% 이자율을 줍니다. 여기 차트에 내려가는 부분이 Fed Reverse Repo에서 돈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요즘 한 달짜리 국채 금리도 5.5%이니까 금리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은행들이 Reverse Repo에 있는 돈을 빼서 이자가 더 높은 국채를 사고 있다고 말합니다. 페드는 Reverse Repo를 돈 벌려고 한 게 아니고 은행들을 도와주려고 시작했으니까 국채랑 경제를 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어느 투자자들은 Reverse Repo를 국채 살 수 있는 유동성으로 보고 Reverse Repo 액수가 더 많이 떨어지면 금리는 많이 올라갈 거로 예상합니다. Reverse Repo를 눈여겨보는 사람들은 유동성이 한 6개월 남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Reverse Repo 유동성이 다 떨어지면 국채 살 돈은
어디 있을까요?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리스크가 없이 이자를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요즘 리스크가 많아진 주식시장에서 유동성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주식시장은 많이 하락하는 거죠. 그러면 리버스 리포에서 나갈 만큼 나갔고 주식시장에서도 나갈 만큼 나갔는데 미국 정부가 지출을 사감하지 않으면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미국이 지출을 안 줄이면 일본처럼 됩니다. 지금 일본 국채는 일본 중앙은행이 거의 다 사고 있잖아요. 미국도 국채 살 돈이 떨어지면 페드가 다 사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이랑 다른 점은 일본은 그래도 되게 낮은 인플레이션에서 시작했는데 미국은 높은 인플레이션에서 페드가 돈을 뿌리는 거나 마찬가지니 이렇게 계속 가면 인플레이션은 훨씬 더 올라가고 경제도 나빠지고 경제 상승은 죽어버립니다. 이것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 그러죠.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부터 페드가 금리를 안 올리고 오히려 내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미국 지출 때문에 금리를 올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여태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